화성은 지구 바로 바깥 궤도에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입니다. 반지름은 지구의 절반 정도. 유난히 붉게 보여서 예로부터 전쟁, 불행 등과 결부시켜 생각되었고 근래에는 외계인의 존재와 관련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화성의 개관, 표면과 대기, 위성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에서 본 화성과 화성의 특징, 그리고 화성 탐사 일지, 그리고 화성의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에서 볼 때 화성은 밝고 붉은 행성입니다. 어두울 때는 마이너스 1.8등급, 밝을 때는 마이너스 2.8등급까지 변하는 밝은 행성입니다. 중국에서는 화성을 불의 행성이라는 의미에서 형옥이라고 불렀고 전쟁이나 불행, 불과 연관지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로마에서도 이 전쟁의 신으로 비유가 되었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레스, 로마 신화에서는 마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에서도 역시 죽음이나 질병과 연관지어진 그런 행성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화성이 어디에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3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인데 태양이 이제 치고 나야 우리가 화성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좀 빨리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별자리가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서서히 태양이 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빨리 가게 하면 태양이 서쪽으로 치고 나면 별들이 이제 보일 텐데, 네, 이제 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쪽 하늘에 목성과 토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행성이 지금 보이고 있죠. 화성은 동쪽 하늘에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씩 가게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 별자리가 지금 잘 보이고 있습니다. 베가, 알타이르, 그리고 데네버, 여름철 삼각형이 잘 보이고 있고요. 여기 유성이 아니라 인공위성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성이 좀 밝은데 목성의 밝기가 지금 이 밝기 표시를 안 해가지고 목성의 밝기는 마이너스 2.29등성입니다. 그리고 토성의 밝기는 이제 0.5등성이네요. 근데 화성의 밝기는 마이너스 2.6등성이니까 현재 하늘에서는 이제 화성이 제일 밝겠습니다. 그리고 목성은 이제 그 다음 밝고 그 다음은 토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가는 0등급이네요. 베가가 토성보다 좀 더 밝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밝은 것이 화성이 마이너스 2.6등성, 목성은 마이너스 2.3등성, 그리고 베가가 0등성, 그리고 토성이 0.5등성입니다. 그리고 알타이르는 0.75등성이네요. 더 두어요. 그리고 데네브는 1.25등성. 자,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화성은 이제 다른 행성들에 비해서 눈에 두드러지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이 이제 붉은 행성, 불의 행성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리고 목성은 이제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황도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황도를 따라 이제 행성들이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은 이제 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 조금 있으면 이제 화성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7분인데요. 시계를 한번 거꾸로 돌려보면 이제 이 화성이 언제쯤 떴는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화성이 6시 반, 이제 서서히 한번 6시 반 정도면 화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쪽 하늘에서. 그리고 이제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행성들이 이제 서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행성, 토성과 목성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화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화성을 조금 확대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을 확대해서 보려면 이 화성에 이제 초점을 일단 중심에다 갖다 놓고 화면에, 그리고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성을 확대해 보면 이 화성 주위에 위성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성은 두 개의 위성이 있는데 포보스와 데이모스, 이렇게 두 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이 위성들이 이제 화성 주위를 돌고 있는 거죠. 가까이 있는 게 포보스, 멀리 있는 것이 데이모스가 되겠습니다. 화성은 지구 바로 바깥에 위치하고 있고,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에 1.5배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반경과 질량을 보면 지구 반경의 2분의 1 정도이고 질량은 10분의 1 정도입니다. 평균 밀도는 지구의 0.7배, 표면 정력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루의 길이는 24.6시간으로 지구와 비슷합니다. 1년의 길이는 687일로 지구의 2배 정도가 되고,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편입니다. 자전초의 기울기도 지구와 거의 비슷한 24.5도가 되겠습니다. 탐사기에 의한 화성 탐사가 시작되면서 화성에 대한 지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64년 11월에 발사된 미국의 마리너 4호는 1965년 7월에 화성 궤도에 도달하여 9,900km 상공에 통과하면서 화성 표면 사진을 최초로 전송해 왔습니다. 화성 탐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바이킹 1호와 2호가 화성에 진입하여 착륙한 사건입니다. 이후 화성 탐사는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1997년부터 마르스 패스파인더호와 글로벌 서베이어에 의한 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화성의 개관, 표면과 대기, 위성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은 지구에 가까울 뿐 아니라 대기층이 얇아서 표면을 관측하기가 매우 용이한 행성입니다.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화성은 붉은 주황빛으로 보이고, 북극이나 남극에는 희게 보이는 극관이 있습니다. 좀 더 주위에서 보면 화성의 표면에는 어두침침한 무늬와 같은 것이 보이는데, 지난 1877년 지구 대접근 때 밀라노 천문대장이었던 스키아파렐리는 구경 20cm 굴절 망원경으로 화성 표면의 무늬를 자세히 관측하여 크고 어두운 무늬에는 바다, 조금 작은 것에는 호수만이라고 부르고, 또 많은 선상의 무늬를 관측하여 커넬리라고 구분하였습니다. 커넬리는 이탈리아어로 수로라는 뜻인데, 미국의 로웰은 직접 천문대를 세우고 화성 관측에 열중하여 많은 선상의 무늬가 직선형으로 건물처럼 화성 전면을 뒤덮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가지 불가사의한 변화를 하고 있어서 자연현상이 아니라 고등한 생물이 건조한 화성면에 관계하기 위해 만든 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웰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화성에서 거대한 도시를 발견했다고 하는가 하면, 조지 웰스는 공상과학 소설 우주전쟁을 써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관측에서 화성은 매우 황량하고 온도가 낮아서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부적합하고 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바이킹 1호와 2호가 화성에 착륙하여 토양을 분석한 결과로 부정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화성의 표면과 화성의 지형, 그리고 화성의 화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의 표면은 지구의 표면과 흡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는 토양이 눈에 띄는데, 토양의 표면의 70%가 산화 지하철로 덮여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녹이 슬은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킹 1호와 2호는 화성 토양 속에서 산화 제이철 등의 철의 산화물을 발견하여 철이 산화되어 붉은색으로 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화성의 표면에는 물의 흐름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지형들이 나타납니다. 깊은 협곡으로 흘러드는 강의 흔적과 강 하구로 여겨지는 곳에 발달한 삼각조와 같은 지형, 강의 바닥이라 생각되는 곳에 보이는 유선형의 섬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지형은 오래전에 화성에 물이 풍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생각됩니다. 화성의 지형은 지구의 지형과도 흡사한데 북반구에는 넓은 저지대와 완만하고 거대한 화산들이 있고, 그리고 남반구, 왼쪽 남반구에는 넓은 고지대와 수많은 크레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는 깊게 패인 협곡이 있는데, 이 협곡 이름이 마리네리스 협곡입니다. 폭이 300km, 깊이가 7km, 길이가 5000km에 이르는 거대한 협곡이 되겠습니다. 마리네리스 협곡은 거의 행성급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이 300km고 깊이가 7km고 길이가 5000km에 이르는 거대한 협곡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큰 협곡은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협곡이 생기려면은 습곡 산맥이 판이동에 의한 습곡 산맥이 생기거나 그와 비슷한 어떤 힘에 의해서 생겨나야 되는데, 아직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화성의 마리네리스 협곡과 비슷한 지형을 지구에서 찾는다면 아프리카 대지구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대지구대는 길이가 6,000km, 총 길이가 6,000km에 이르지만 그러나 군데군데 끊어져 있고, 이 깊이나 이 폭의 범위가 마리네리스 협곡과 비할 바가 못됩니다. 이 아프리카 대지구대는 아프리카 동부 쪽에 있는데 이 깊이가 그렇게 깊지도 않고 그리고 군데군데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판이동에 의해서 이 부분이 갈라져서 협곡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성에는 이와 같은 판이동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슷한 지형을 꼽는다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은 길이가 347km에 이르고 폭이 6 내지 29km, 최고 깊이가 1.6km에 이르는 거대한 계곡입니다. 하지만 길이가 마리네리스 협곡에 비하면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성에 계절 변화가 있다는 것은 표면 무늬로도 알 수 있고 화성 양극에 있는 극관의 크기로도 알 수 있습니다. 표면 무늬는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극관도 계절에 따라 크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이것이 작아졌다가 겨울철에는 커지는데, 이것은 화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드라이 아이스로 얼어서 커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드라이 아이스가 증발하면서 성화가 일어나면서 거기가 작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아마 중심부에는 물의 얼음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에는 거대한 화산들이 많은데 그 기술의 지름이 100km가 넘는 거대한 화산도 10여 개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화선으로 화성의 화산 활동은 거의 10억 년 전에 모두 끝이 났습니다. 화성의 화산은 경사가 완만한 방패 모양의 화산, 순상화산입니다. 점성이 낮은 용암 유출에 의한 것으로 2억 년 전까지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성의 화산 중에서 가장 거대한 것이 바로 올림푸스 화산입니다. 적도에 가까운 타르시스 고원에 있는데 높이가 25,000m에 이르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 되겠습니다. 화성의 화산 중에서 가장 거대한 것이 바로 올림푸스 화산입니다. 적도에 가까운
타르시스 고원에 있는데 높이가 25,000m에 이르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 되겠습니다. 산 전체의 지름이 700km가 되고 분화구 지름만 해도 65km나 되는 어마어마한 화산입니다. 이 타르시스 고원에는 이 올림푸스 화산 외에도 아르시아산이나 파보니스산, 아스클레우스산 등 거대한 화산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화성의 화산을 지구의 화산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화산 중에서 가장 큰 화산이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로아 화산입니다. 높이가 4,000m에 이릅니다. 사실 하와이 제도는 130개의 화산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와이 제도 전체가 하나의 이제 화산 밑에 있는 용암에서 분출된 화산들입니다. 근데 이 화산들이 이 하와이 섬들 자체가 이제 쭉 일렬로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 이것이 해저에서 올라오는 용암이 분출되면서 만들어졌는데 지각판의 이동에 의해서 옮겨가면서 이제 이런 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이 하와이 섬들 전체를 다 합치면 이제 이 올림푸스 산보다도 그래도 작다는 것이죠. 높이도 작고 크기는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와이에는 이제 이런 화산들이 큰 화산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각판이 이동하기 때문에 계속 화산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도 이제 태평양판이 이제 8 내지 9cm씩 1년에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저에서도 또 다른 화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직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해산이라고 부르는데 로히히 해산이라고 부르는 해산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의 대기 조성과 그리고 기상현상, 물의 폭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성 대기의 주성분은 이산화탄소입니다.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질소가 2 내지 3%, 아르곤이 1 내지 2%, 그리고 약간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산소와 오존도 검출되긴 하였으나 그 양은 아주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 초기의 화성 대기는 암모니아나 메탄과 같은 기체가 대부분이었지만 화산 활동으로 수증기를 비롯한 다른 기체가 내부에서 나왔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가벼운 기체는 쉽게 화성을 떠났지만 화성의 온도가 낮고 그리고 화성의 질량이 작기 때문에 중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기체들은 쉽게 이제 화성 대기를 탈출 속도를 넘어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매우 희박하여서 평균 대기압이 6mB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지구의 1%도 안 됩니다. 지상 40km 높이의 성층권에서의 대기압에 해당됩니다. 화성은 태양빛을 모아서 대기의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만큼 대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화성의 일교차는 100도씨가 넘습니다. 태양빛을 수직으로 받는 적도지방의 경우 낮에는 25도씨 정도를 유지하지만 저녁에는 영하 85도씨까지 내려갑니다. 화성의 평균 기온은 매우 낮습니다. 영하 63도에 이르고요. 일교차가 100도씨에 이르고 적도지방의 경우에도 한낮에는 20도씨지만 밤에는 영하 14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는 표면에 이제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 하늘에 이제 구름이나 안개가 생기기도 합니다. 화성에서는 심한 모래폭풍이 일어납니다. 1년 중 약 4분의 1이 모래폭풍에 뒤덮이는데 이렇게 되면 화성 표면을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래폭풍의 규모를 보면 지구의 모래폭풍 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거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성은 이제 대기압이 낮지만 일교차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모래 폭풍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의 위성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에는 두 개의 위성이 있는데 이 위성들이 화성에서 볼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에는 두 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1877년에 미국의 천문학자 아사폴이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이 위성들은 20-30k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크기가 작지만 불규칙한 형상을 하고 있고, 화성이 이제 지구의 이웃 행성임에도 불구하고 위성들이 뒤늦게 발견된 것은 이 위성들이 매우 작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밝기가 11 내지 12등급으로 어두울 뿐만 아니라 거의 원형 궤도에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어서 화성 가까이 붙어 있어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포버스와 데이모스의 표면은 모두 크고 작은 수많은 크레이터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특히 포버스는 울퉁불퉁한 형상으로 찌그러진 불규칙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위성들은 태양광의 반사 비율 등이 성질이 다른 행성들과 비슷하여 처음부터 화성의 위성은 아니었고 화성의 인력에 붙들린 소행성의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 궤도를 돌고 있는 포버스는 크기가 달의 170분의 1 정도로 작지만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6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화성 상공 6000km 높이에서 돌고 있어서 화성 표면에서 보면 달 크기의 3분의 1 정도 크기로 보입니다. 반면에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데이모스는 화성 표면에서 보면 포버스보다 3배나 더 먼 거리에 있어서 달 지름의 7분의 1 크기로 보입니다. 화성에 가서 이제 달이 어떻게 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치고 나니까 이제 서쪽에서 또 포버스가 이제 떠서 동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달도 없고 태양도 없습니다. 지금 밤이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또 포버스가 다시 포버스가 서쪽에서 다시 떴습니다. 동쪽으로 가고 있죠. 자, 이제 태양이 떴습니다. 자, 태양이 다시 뜰 때까지 포버스는 두 번 이제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달은 두 번 뜨는 거죠. 이 포버스는 이제 세 번째 다시 또 포버스가 떴습니다. 또 서쪽으로 동쪽으로 지고 다시 또 포버스가 좀 이따가 나타나겠죠. 자, 다시 또 포버스가 이제 떴습니다. 포버스가 이제 다시 두 번째 떠서 지고 있는데 이제 지구가 여기 보이고 다시 또 태양이 떴습니다. 동쪽이죠, 이쪽이. 자, 태양은 다시 또 포버스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포버스가 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모스가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모스는 동쪽에서 떴죠. 동쪽에 떠서 데이모스는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데이모스는 이제 작은 달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멀어지면 이제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시 포버스가 떴죠. 그래서 화성에는 달이 두 개가 있는데 포버스는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움직이고 데이모스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두 위성이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그건 아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화성의 자전 속도보다 이제 포버스가 더 빠르기 때문에 포버스가 이제 그것을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데이모스는 이제 화성의 자전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구의 달도 그렇죠. 지구의 달도 이제 달의 속도보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달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